안녕하세요. 우리 집 자산관리사 강집사입니다. 오늘은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번 영상에선 자산관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산관리 4단계는 자산관리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방법이 아닌 대략적인 틀과 방향성을 잡아보자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자산관리 영상을 만들고 나서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하였는데요. 전체적인 틀에서 자산관리를 바라보았으니 이번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의 시작은 어디일까? 라는 생각을 하다 오늘의 주제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자산관리란 말 그대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자산이 없다면 관리할 것도 없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의 첫 자산은 첫 월급일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깨어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첫 월급을 받았을 때부터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자산을 형성하고 운용함에 있어 그 방향이 180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첫 월급을 받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자산관리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적금 만들기, 주식 통장 만들기 등 첫 월급을 받고 시작하기 좋은 자산관리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산관리의 시작은 바로 통장 쪼개기라고 생각합니다. 통장 쪼개기는 간단하게 말해 수입, 지출, 그리고 저축을 각각 다른 통장을 이용해 관리하는 것으로 각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생의 재무 목표를 세우기 위해선 수입, 지출, 그리고 저축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자산관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통장 쪼개기가 자산관리에 있어 가장 우선시돼야 하고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통장 쪼개기를 이용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강집사만의 특별한 통장 쪼개기 방법이 있으니 끝까지 보시고 본인의 통장 쪼개기 방법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통장 쪼개기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더욱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통장 쪼개기를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강집사의 통장 쪼개기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자산관리사 강집사.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통장 쪼개기의 핵심으로 통장을 몇 개로 쪼개서 관리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통장 쪼개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수입 통장, 지출 통장, 저축 통장, 예비비 통장 이렇게 4가지의 통장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하고 싶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라고 하죠. 저 또한 수입 통장, 지출 통장, 저축 통장 3개를 기본으로 필요할 경우 통장을 추가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저축 통장이 예비비 통장의 역할도 겸하고 있어 3개의 통장을 이용해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장 쪼개기가 처음이신 분들은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이 체계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번거롭지 않고 보다 명확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통장 쪼개기의 기본으로 통장들을 준비하였다면 각 통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입 통장인데요. 월급이나 기타 수입들이 발생하게 되면 처음으로 돈이 들어오는 곳이 이 수입 통장입니다. 저는 월급 등 수입이 발생하면 그 즉시 이 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 통장 쪼개기 관련 여러 유튜브 영상들을 시청하였는데요. 대부분의 통장 쪼개기 방식들이 수입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즉시 용도에 맞게 다른 통장으로 나누어 이체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방식은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저는 월급이나 기타 수입이 들어온다면 월말까지 돈을 옮기지 않고 수입 통장에 머물게 합니다. 그 이유는 매월 수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은 잘 관리하고 있지만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기타 수입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입이란 부업이나 투자를 통해 발생된 부가수익, 보너스나 연말정산 환급금, 4대 보험 환급금 등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런 부가수익과 비정기적인 수입들은 정확하게 얼마를 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보너스라 생각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들도 전부 노동에 대한 대가이고, 세계적으로 관리를 해보면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수입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나의 수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한 달간의 모든 수입들을 수입통장에 이체하고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말에는 내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전부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진짜로 벌어들인 실제 총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파킹 통장의 이자 등 매우 작은 수입까지 이 통장으로 이체하여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달 동안 수입을 모아서 매월 수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그동안 지출은 어떻게 해? 라고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저만의 지출통장 관리 방식에 있는데요. 제가 지출통장을 관리하는 방식은 바로 후불제 지출입니다. 수입이 최대 한 달 동안 묶여 있어야 하니 지출을 한 달 뒤로 미룬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 방법이 가능할까요? 그 방법은 바로 지출통장에 한 달 생활비를 미리 넣어두는 것입니다. 저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출통장에 미리 넣어두고 이 돈을 이용해 한 달 동안 생활을 합니다. 제가 이 1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출 방법에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신용카드, 두 번째 체크카드, 세 번째 현금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의 지출 방법은 사실상 같은 거니까 크게 보면 2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의 경우 대부분의 지출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제가 사용하는 한 개의 지출통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용카드는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후불제이기 때문에 돈을 쓰고 나면 이번 달에는 나가는 돈은 없고 다음 달에 돈을 결제하게 됩니다. 다만 월별로 지출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선 카드사의 결제일별 이용기간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결제일을 14일로 설정한다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결제 대금을 다음 달 14일에 정산하게 됩니다. 다른 카드사의 결제일별 이용기간은 화면에 보이는 표를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신용카드는 결제일만 잘 설정해 둔다면 이달의 지출을 다음 달로 미룰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법입니다. 계좌를 통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즉시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기 때문에 미리 넣어둔 100만 원을 이용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달의 수입을 사용하지 않은 채 한 달간 소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를 한 후 다음 달 월 초에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한 달 동안에 사용한 모든 지출을 결산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이용기간을 1일부터 말일로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결제 내역을 확인하면 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의 경우 통장에 잔액을 보거나 가계부를 작성하여 전월 소비 내역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드 내역과 통장 내역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파악했다면 이제 수입 통장에서 이체를 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 통장에는 월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 남겨져 있을 것이고, 지출 통장에는 기존의 100만 원과 신용카드 대금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대금은 14일에 맞춰 자동으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지출 통장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100만 원만 남아있게 되겠네요. 이 돈으로 다시 다음 달에 체크카드와 현금 지출을 사용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를 고른다면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아서 카드값과 공과금을 내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게 됩니다.
어느새 내 월급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작은 금액으로 나누어진 돈은 관리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저처럼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나누고 통장을 관리하게 된다면 본인의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의 방법은 어느 정도 소비 통제가 몸에 배어 있고 본인의 지출 습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과소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저의 통장 쪼개기 방법은 각 통장의 예산을 나누고 관리하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소비에 제한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수입과 지출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 달이 지나고 매월 초가 되면 그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고 수입 통장에서 지출 금액을 뺀 잔액을 저축 통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 바로 이 금액을 위해 우리가 매월 월급을 받고 통장 쪼개기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이유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저축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제가 수입 통장과 지출 통장을 철저히 나누어 관리하는 이유입니다. 수입과 지출만 정확히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일반 통장 쪼개기 방식에선 수입이 들어오면 먼저 저축 금액을 빼놓고 나머지 금액에서 소비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방식은 저축 습관을 만들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선의 저축을 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축할 금액을 빼둠으로써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강제적으로 제한하여 저축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리 저축하기 위해 빼놓은 금액을 제외하곤 모든 돈을 소비할 수 있다는 말과도 같으니까요. 저축은 할 만큼 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저축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통장 쪼개기 방법의 특이한 점 중 하나가 바로 예비비 통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여행이나 기념일, 경조사 등 큰 돈을 지출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어떡하지?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저축통장을 예비비 통장과 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축통장에 저축금액이 들어오면 이 돈을 가지고 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배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투자란 자산 배분을 기본으로 위험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중점에 두고 꾸준하게 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의 현금은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여러 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자산의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항상 현금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현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총 자산의 10에서 30% 정도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통장이나 비상금 통장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 현금 흐름이 부족하여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을 대비하기 위함이라 생각하는데요. 저의 투자 방식은 항상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니 몇천만 원 이상의 큰 지출이 있지 않는 한 여유 자금은 충분하고 자산 관리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큰 지출이 필요할 땐 저축통장에서 돈을 빼 지출을 하며 투자 계획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 쪼개기가 누구에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수입, 지출, 저축을 명확하게 하고 저축 금액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장치인데요.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과 소비하는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그에 맞는 저축 계획을 세우고 최종적으로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월급을 받거나 이제 막 자산 관리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통장 쪼개기를 시작으로 수입, 지출, 그리고 저축을 명확히 하여 현금의 흐름을 파악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저와 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통장 쪼개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통장 쪼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수입 지출 그리고 저축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통장 쪼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통장 쪼개기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댓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결론! 월급을 쪼개라!